네, 이번 에이펙에서 북미 깜짝 회동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인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뭘 하고 있을까요? 러시아와 피를 주고받는 신뢰 관계라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어루만지는 모습도 공개했는데요.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껴안고 등을 두드려줍니다. 부상당한 병사의 다리도 살펴보고 병사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위로합니다. 북한이 어제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전사자들을 기리는 기념관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 착공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첫삽을 뜻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는 피를 주고받는 가장 높은 신뢰 관계라며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해외 파병 군인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관을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사자 600여 명을 포함해 약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내부 민심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체제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양 화성지구에 지어지는 기념관은 묘지인 열사등과 기념관, 기념비로 구성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 전장에서 돌아온 공병부대를 눈물로 맞이했습니다. 지뢰 제거 임무를 맡아서 특히 사상자가 많았는데 자신이 직접 전쟁터에 보내놓고 희생자까지 만들어 놓고선 또 남 탓을 하면서 파병을 정당화했습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평양에서 러시아 파병 공병부대의 귀국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연대의 자랑찬 전투 성과를 축하합니다. 김 위원장은 파병 기간 120일이 10년 같았다며 9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된 해당 부대의 파병 기간과 전사자 규모가 처음 공개된 겁니다. 지휘관들의 경례에는 악수로 간단히 화답했지만 부상병들에게는 일일이 경례를 받아주고 부둥켜 안은 채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주저앉아 몸을 낮추고 부상 부위를 살피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4,7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파병을 정당화하면서 흉흉해진 민심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전날 13차 전원회의를 마친 고위당직자 전원을 행사에 참석시켰는데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김정은 정권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핵심 군인 엘리트 계층의 절대 충성을 유도하려고 하는. 김 위원장은 전사자 9명의 영정에 직접 훈장을 달아줬고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간에 주고받는 거에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은 따로 있어요. 뭐냐? 자, 바로 이렇게 원유와 현금을 북한이 받았다면 이 이후의 핵심은 바로 핵기술이에요. 뭐냐면 이란이 북한과 공동으로 핵연구소라는 걸 설립했다. 그리고 북한이 이란에 알고 보니까 핵기술자도 보냈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 이미 잘 알려진 부분인데, 예. 근데 이 협력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파키스탄의 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이게 파키스탄의 핵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초반서부터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90년대 그 후반부터 그 이란과 그 북한에게 원심 불리기의 그 기술을 전수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도도 넘겨주고, 그리고 이제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판매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이란이 요 기술적인 원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그리고 이제 그 후 진척된 기술을 이제 각각 이제 진척을 시켰는데, 그럴 때마다 서로 이제 그거 정보도 교환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리아에서 그 핵시설 공습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공군기가 가서 공격했거든요. 네네. 이게 2007년에 있었는데 이때 그 공격했을 때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시리아의 알키바르라고 하는 핵시설인데 이 설계를 북한이 해줍니다. 그 설계를? 예, 설계를 예. 북한이 해주고 기술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 시리아는 이 한국과는 외교 관계도 없어요. 네. 오로지 북한하고만 외교 관계가 있습니다. 그 아사드 정권 때인데, 그다음에 이제 그 건설 자금은 이란이 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이란, 시리아 요것도 반미 연대로서 반미 연대로. 또 특히 핵에 예. 그래서 근데 이 시리아의 그 핵을 왜 성공을 못했냐면 이스라엘 때문에 성공을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 정황이 또 드러난 게 아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었을 때 조한 박사님 알고 보니까 이란의 과학자들이 이거 보려고 직접 참관하러 왔다 이런 얘기했던데요? 이란의 딜레마, 그러니까 핵실험은 예. 안 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만들어도 주행 시험 안 하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하려면은 핵물질과 기폭 장치를 연결 터트려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2006년부터 17년까지 6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1차가 핵폭발, 2차가 위력 증대, 3차가 소형화 경량화거든요. 이게 최고로 중요해요. 4차가 수소폭탄, 5차가 탄도, 6차가 ICBM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금방 알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란에서 했듯이 거꾸로 예. 북한의 핵실험을 할 때 그 데이터는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이런 커넥션 지금쯤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북한이 지금쯤 이란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 이렇게까지 많이 도와줬으니까요. 바로 이게 거론됩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이라는 건데 그도 그럴 게 지난해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보면 러시아가 평양에 이란산 샤헤드 자폭 드론 기술을 이전하고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구축해서 미사일 개발까지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안승범 편집장님. 그러면 지금 북한이 이란의 그 드론 기술 좀 받아오려고 상당히 애쓸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예. 러시아 이제 파병을 하면서 네. 러시아가 이란제 샤이드 그 시리즈 드론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도 받고 네. 그 기술을 이제 자연스럽게 평양으로 이제 입수해가지고 공장을 이제 설치해서 방연 뭐 비행장에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말로 얘기해서 대한민국 말로 해서는 이제 기술 도입을 해서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위협으로서는 이제 자리를 안 잡는 게 실전 배치까지 가야 되고 예. 그 동안에 TV에서 여러 가지 보여줬던 거는 뭐 이스라엘제로 모방한 거라든지 좀 다른 종류를. 근데 이게 샤헤드가 지금 뭐 실전을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무섭잖아요. 날라와서 순항 미사일처럼. 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한반도에서 이 지금 샤이드 시리즈가 확산이 되는 거죠. 마치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스커드 시리즈가 이제 뭐 화성 시리즈로 이제 변신해서 이렇게 수출도 시리즈가.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 위협은 이제 시작이고, 또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응해서 똑같은 무기 체계를 이제 갖춰야 되는데 네. 그나마 좀 서둘러 가지고 국방과학 연구소에서 한국형 샤이드, 그러니까 어디서 입수를 한 거예요. 그 비슷한 거를.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로 예.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남북한이 이 드론 네. 대결이 또 본격 시작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샤헤드라는 그 기종이 지금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대로 이제 적용이 예. 될 수 있죠. 자, 근데 일각에서 또 보도가 이게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북한의 그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전쟁이 길어지면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이란과 이렇게 가까우니까 북한 김정은이 이거 주민들 혹시 파병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전투 병력은 어렵죠. 예. 전투 병력은 러시아와의 조약에 따라서 약 2만 명이 공병파하면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됐고, 예. 그러나 군사 고문단은 다릅니다. 베트남에는 조종사들이 파견된 적이 있고, 이집트, 중동 전투도,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 전쟁 때도 북한의 군사 고문단이 파견됐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북한제 기술에 의존하는 이란의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군사 고문단의 파견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죠. 배제할 수 없다.